특수경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물건입니다. 욕지도의 섬인데 건물은 매각 제외고 그 대장은 없는데 건물 주인이 김경호라고 해서 있어가지고 같이 갖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땅 주인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법정 상권이 있는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필지가 전도 있고 대지도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여기 물건을 보시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는데 3번, 2번, 5번은 낙찰이 됐는데 이것도 보면 바닷가에 있는 주택이고 다 좋더라고요. 그리고 권리분석서 아무도 문제 없고 이거는 주택까지 같이 포함돼서 매각이 된 거기 때문에 일반 매매를 된 거고, 여기 남은 것은 지금 뭐냐면 건물은 매각 제외로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그 그냥 그 전이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졌는데 24%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이 욕지도가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가서 많이 활성화가 됐고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 제가 그 뉴스에 들어보니까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육지도에서 관광객을 맞이하지 못할 정도로 가물었다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먼저 번에도 나오고 지금 또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내가 얼핏 보기에는 우물을 파면 되지 않냐 하는데 우물이 잘 안 나오는 모양이죠 보면. 하여튼 그런데 가격이 24%까지 떨어졌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이 여기 보면 물건 번호 1번이었고 4번인데 물건 번호 1번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감정 가격이 4억 6,500이 1억 1,100까지 떨어졌고 땅이 2,144평이에요. 상당히 큰 겁니다, 땅이. 자, 여기 보면은 필지가 전, 대지, 전했고 전이 3필지고 대지가 1필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저 보면 4필지가 나왔죠. 4필지가 나왔고 여기에 있는 대지에 있는 주택은 어떤다? 개입니다. 주택이 그 두 동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괜찮은 집이고 하나는 거의 거주하지 못하게끔 돼 있는 그냥 모양만 있는 집이 있는데 그건 매각죄입니다. 보면은 토지가 김경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 사진은 지금 감정평가사가 만드는 건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55-1 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53 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52-3 전 하나가 있고, 대지 하나 있고 해서 전부 다 지금 4필지죠. 근데 제가 사진을 봤더니 5필지더라고요. 함정판은 4필지인데 제가 봤을 때 다 18필지인데 55-1이 있죠. 네. 그 55-10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는 도로가 이렇게 계획도로만 있고 이게 분할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도로가.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보통 보면 감정하고 우리가 낙찰 받을 때까지 그 1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1년이 지나는 사이에 이게 도로가 잦으면서 55-1번지가 생기고 55-10번지가 요 필지가 새로 생긴 거야. 그러니까 제가 55-1번지하고 55-10번지하고 합쳐서 합쳐봤더니
하나의 요 면적하고 요 면적하고 합쳐봤더니 같은 요 면적하고 어떻게 한다? 드라이den입니다. 요 번지수가 뭐야? 55-1하고 55-10하고 합쳐보니까 요 면적하고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그 감정을 했을 때는 한 필지였다가 지금은 두 필지로 나뉘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항공사진을 보게끔 이 도로가 없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는 숲이 있어서 그렇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도로가 있는 걸로 보여요. 이렇게 도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이렇게 있는 걸로 보이고 여기가 도로가 정식으로 이제 알려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로 위에 땅이 하나가 있고 밑에 땅이 있고 여기 집이 있는 게 있고 여기에 보게끔 되면 옛날 집이 있는 게 있고 여기 보면 바닷가죠.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네. 위치는 이렇게 이제 어디죠? 통영에서 배를 타고 가면은 여기 뭐야? 이렇게 그 육지항인데 육지항에서 오른쪽에 있는 여기 보면 동단이라는 곳에 있는 곳에 그 포구 있는 곳이죠. 지목이 전이고 2373의 계획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상당히 땅 자체도 계획관리 지역이고 도로까지 이렇게 딱 넓게 나누다 보니까 상당히 좋아지는 땅으로 내가 보이는데 아까 제가 보면 55-10번지가 새로 생겼다 그랬잖아요. 55-10번지를 가지고 제가 토지 이용 확인을 들어갔더니 인터넷 서비스가 안 되는 빛이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 잘은 졌는데 정리는 다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땅도 여기 보면 요거는 뭐야? 대지죠. 이거는 대지로 돼 있고. 근데 여기 집이 약점이 계단으로 있다 보니까 이 집까지 앞에까지 차가 못 들어가게 차를 밑에다 놓고 그러나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약점인데 집 자체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봅시다. 우리는 땅만 낙찰을 받고 건물을 매각 제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땅을 낙찰받은 사람으로 건물 주인에게 뭘 한다? 지료 청구를 하게끔 되면은 그 이분이 그 우리가 이제 지료를 청구하게끔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아까 그 여기 건물 땅 주인은 다른 집도 많았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땅 주인이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엔 여기에 있는 대지와 집부는 2천 몇백 평 되는 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료만 받으면서 그냥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부동산이 정상화되면서 여기에 가운데 도로의 위쪽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집을 짓지 않더라도 도로가 옆에 생기는 그 넓은 도로 옆에 윗땅이다 보니까 그 윗땅에 그것만 팔아도 우리 투자금은 회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로 청구는 필지에 앉아있는 그 전체 필지에 지로를 청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주택이 깔고 있는 그 토지만 지로 청구를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이제 지료 청구를 하게끔 되면은 예. 그 판사님께서 감정을 지료 감정을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감정평가사가 가서 땅 있는 것 중에서 건물이 있는 땅과 사용하고 있는 거를 같이 여기에서 얼마만큼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그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매겨요. 판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소송을 하려면은 판사님께서 그 지료 감정 신청을 하라고 명령하면은 그 지료 감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돈을 납입을 하면은 법원에서 지정을 해서 지료 감정하라고 하고 그 지료 감정에 의해서 판결을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 이거 대지가 깔고 있는 게 91평이라면 네. 이 91평을 깔고 앉은 집에 대한 그거에 대한 평가가 나오겠죠? 뭐 거의 그렇죠. 거의 감정평가사가 거의 그렇게 판정을 하죠. 뭐. 평가가 예.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집이 있는데 이 집은 제가 보기에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 집 같아. 옛날 집. 옛날에 살았던 사람이 그 섬에서 이제 호롱불 켜놓고 살고 있던 집이 이제 그대로 있던 게 아닌가 싶은 게 여기서는 그런 게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여기 보면 나중에 계량기가 달았나요? 이게 스레트죠. 예, 이게 스레트죠. 이게 스레트죠. 예, 예. 거의 여기서는 사람이 살지 못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소리 하나 살겠는데. 전기도 들어오고. 네, 전기 살. 자, 그 다음에 물건 번호 5번이 또 하나 있었죠. 이번에는 지금 도로로 나오는데 도로가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견이 두 필지고 도로가 한 필지 있는 겁니다. 이것도 감정 가격이 1억 9,300인데 4,600까지 떨어졌어요. 땅도 922평 약 1,000평이잖아요. 1,000평이니까 약 제가 보기에는 약 5만 원 꼴이에요. 5만 원. 자, 이걸 땅을 한번 보면은 이것도 농지 취득 자격증은 필요가 한 겁니다. 이것도 아까 그에 똑같이 김경호 소유죠. 자, 세 필지죠. 여기 보면 여기가 뭐가 있죠? 이게 도로, 전 이게다 보니까 여기도 도로가 새로 나는 쪽에 여기 조금 잘리면서 여기 도로에 이렇게 접해 있는 땅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 도로에서 여기로 진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죠. 근데 여기 밑에도 지금 도로가 있죠. 이렇게. 밑에도 작은 도로가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도로가 맞는 것 같아요. 이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보게끔 되면 자 항공사진 보면 여기 실질적으로는 여기 도로가 이렇게 쪼그리는데 현황도로는 다르죠. 요 도로하고 현황도로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집이 한 채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집을 드나드리는 도로가 있는 거고 우리의 그 경매로 나온 거는 그 도로에 있는 건 여기죠. 여기인데 여기 지금 이렇게 막아놓은 거 있죠. 이게 어디냐면은 여기 끝에 보면 이 도로에서 요리 도로로 들어가는 입구 있죠. 여기에 입구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입구인데 이게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막아놓은 것 같아 이거를.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막아놓은 것 자체가 그 지적도상 도로에 있는 거하고 현황도로하고 다른데 필지가 여러 필지거든요. 이거 막으면 안 되는 걸로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보면 그 입구에 도로변에 붙어 있었죠. 그 도로를 보게끔 되면 여기서 이렇게 경사가 급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에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이용해서 여기로 진입하는 거는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보진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렵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비타민 낭떠러지가 그래도 1,000평에 평당 5만 원씩이라 하면은 육지도 섬인데 한번 사들만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 한번 해볼 겁니다. 사실 보면 뭐 욕지도 그러면 관광지긴 하지만은 일반 사람들이야 뭐 울릉도도 뭐 일생에 한 번 갔다 오는데 욕지도 뭐 몇 번이나 가겠습니까 보면은. 근데 이제 앞으로 뭐 몇 년 더 지나서 우리가 경제력이 한 5만 불 이상 된다 그러면은 예절 많이 하다 보니까 욕지도도 가고 뭐 욕지도만 가겠습니까? 해외로도 많이 가고 하겠죠. 자, 두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포항의 북구에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 공장윤인데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은 매각처인데 건물은 최유정으로 돼 있고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법정상권이 없는 땅만 경매로 나왔습니다.
땅에 대한 감정 가격이 6,800인데 건물은 매각 제외다 보니까 얼마에 시작하냐면 4,700만 원에 시작해서 5명이 들어가고 누군가가 7,300만 원까지 써서 낙찰을 받았는데 불허가가 났습니다. 불허가 왜 불허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해서 이 보면 9월 달이었는데 지금 1월 달이면 몇 개월 걸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뭔가 채권 채무 관계에 소송 관계가 있다든지 뭐 이랬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면. 자, 여기에 보시게끔 되면은 건물은 매각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땅이 있고 이렇게 도로에 의해서 이게 집이 지어져 있는 건데 이것만 경매로 나온 건데 보면 땅은 공장 용지로 돼 있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여기 도로는 개인 소유 도로죠. 그러니까 여기 다른 사람의 개인으로 해서 이게 택지를 개발한 것 같거든요. 이게 사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도인데 여기 집이 지어져 있는데 사도냐 아니냐는 뭐냐면은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땅 주인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는 건물은 지어져 있죠. 그렇죠? 네. 만약의 경우에 건물을 허물고 우리가 새로 지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었는지는 혹시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건물은 사진 않은 거지만은 땅만 샀죠. 그러면 땅을 샀으면은 우리는 건물 주인에게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지료를 달라 했는데 소송을 하게끔 되는데 우리가 소송을 하는 원인은 철거하려고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하려고 소송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철거하고 나가고 철거할 때까지 지료달라 소송을 하게끔 되면 판사님께서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가 철거하라는 곳이 어딘지 특정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정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땅 중에서 어디에 있는 물건을 철거하라는 것이냐 그러면 우린 측량하고 그 측량해서 어디에 내 땅 중에서 어디에 있는 건물 있는 걸 철거하라는 것이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걸 철거할 때까지 그 집이 내 땅을 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쓰고 있으니까 그것도 땅 쓰는 것만큼의 지료를 내라 이렇게 되다 보면 지료 감정을 하다 보니까 지료 감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결정이 되면은 대부분 철거하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뭘 하죠? 조정을 하죠. 조정해서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게끔 해서 만약에 우리는 건물 주인이 우리 땅을 산다 그러면은 우리는 감정가대로 팔고 나오면 되는 거고 만약에 건물 주인이 사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건물을 우리가 싸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싸게 안 판다고 할 수도 있죠. 싸게 안 판다 그러면은 조정이 성립이 안 돼 불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철거할 때까지 뭐는 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지료는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이 지료를 가지고 건물만 다시 경매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건물을 팔지 않는다 그러면 조정이 안 되니까 불성립하다 그러니까 그냥 판결로 가라 그러면 철거해라 지는 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해? 그 지료를 가지고 건물만 또다시 경매로 집어넣으면은 법정지상권 없는 건물만 누가 다른 사람이 살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졌을 때 다시 우리가 사서 지료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런 얘기죠. 최악의 경우가 그런 경우고 웬만만 하면은 서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가격에서 합의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건축물 관리대장에 보면 여기 보면 최유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아까 로드뷰로 보면 여기 앞에도 집이 있는데 항공사진에는 요 집은 없이 요 집만 있는 걸 보다 보니까 이 땅이 지금 가서 보면은 항공사진하고 달리 집이 좀 더 들어서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집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있어서 여기 주차를 시키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집이 있는